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2014 대학 입시의 핵심 키워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선택형 수능 그리고 수시 모집의 확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2014 입시에서 서울대는 수시 비율을 83%까지 확대하고요. 또 건국대도 수시 모집 비율을 6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다른 주요 대학들도 예년보다 수시로 뽑는 인원들 많이 늘린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수시는 대세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이제는 또 수시가 필수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이번 주부터 2014 수시 집중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학 가는 방법 저희와 함께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겨울방학 수시를 잡아라를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2014 입시에서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 안내하실 또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충남 서령고등학교 교사이신 최진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네, 그리고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십니다. 오종훈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2014학년도 입시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입시 방향을 일찍 설정을 한다면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 전경원 선생님께 좀 방법 알려주시죠. 네, 저희와 함께 이제 상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도 수시 대비가 충분히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만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중심을 잡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 문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는요, 02-311-5441번부터 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을 통해서 전국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고민은 더시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앞서 전경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상담을 미리 신청을 하시면 저희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하신 후에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자료를 받아보시고 미리 분석을 해주십니다.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 PD가 꿈인 예비 고3입니다. 방송을 하고 싶군요. 좋습니다. 네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그러니까 되려면 해야 되는 것도 궁금하고, 제가 인문계 학생인데 지금 성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의 내신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2학년 4개 학교 교과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5.2등급, 수학 5.7, 영어 5.0, 사회 5.8 해서 국영수와 4개 교과 기준으로 평균 5.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모의 수능 11월 이제 결과인데요. 국어는 응시하지 않았고요. 수학이 7등급, 영어가 7등급, 사회탐구에서 세계사 5등급, 국가정치 5등급 해서 수영사 기준으로 평균 6.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먼저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축구반 활동을 했고요. 환경사랑 문화재 참가도 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이제 2학년 때 월드비전 기아 체험을 참가했고요. 특기사항으로는 이제 2012에서 축구리그에서 우승한 또 경력도 있습니다. 학생이 임하는 대학은요. 1지망으로 서울예술대학 미디어 창작학부 또는 공연창작학부, 그다음 2지망으로는 서울권 4년제 대학 학과 무관학 없이 일단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희망사항을 함께 들어봤는데 성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학생의 성적을 이제 한번 1학년, 2학년 쭉 살펴봤는데요. 주요 교과 기준은 5.4등급 정도의 성적이니까 내신으로 보면 이제 중하위권 성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 수영사 기준으로 사학 누적 80% 정도 해당이 되어서
아마 수능 성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대학이 좀 어려운 정도의 성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내신은 한 5등급대를 바라보고 있고, 자, 우리 학생이 근데 일지망으로 서울 예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예대 수시 전형, 선생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학교죠? 예, 서울 예대가 이제 전문대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 때 선발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보면, 잠깐 화면 보면 설명드릴까요? 일반 전형 실기가 있는데요. 영화 제작 쪽으로 20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20과 실기고사 80으로서 주로 실기고사 비중이 아주 큽니다. 수능 취적 기준은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학생이 서울예대를 희망하고 있지만 또 보면 이제 오종원 선생님께서 이제 들으셨다시피 또 서울권에 있는 4년제 대학도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예, 서울권 4년제 대학을 제한적으로 목표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수능 성적이 3등급대 이내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학생의 현재 성적대로 한다면 상당히 부족한데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한꺼번에 다 올린다고 하는 것은 또 사실상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탐구 과목에서 한 과목 정도를 반드시 3등급 이내를 목표를 해라. 일단 탐구 과목이라는 것은 이제 배우는 교과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3등급 이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가운데 뭐 세 개 영역 모두를 뭐 3등급 이내에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한 개 영역, 자기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과목에서 한 개 영역 정도를 3등급 이내를 맞는다고 하면 좀 더 이제 유리하게 서울권 소재 대학을 목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시 학생부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도의 성적이라 한다면 중하위권에 이제 걸쳐 있기 때문에 국어, 영어 중심으로 해서 또 이것도 역시 3등급대를 유지한다는 것이 서울권 목표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능 성적이라는 것이 이제 말처럼 이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쳐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적성고사가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울 경우에서 서경대라든지 또 일부 대학에서 이제 적성고사를 치르는데요. 적성고사를 통해서 이게 한번 역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네. 네, 어떤 과목이 가장 자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자신 있었던 거 없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한 개 과목만큼은 꼭 3등급 이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지금 어떤 전형을 좀 추천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서울권에 적성고사를 치르는 대학과 그리고 이제 경기권에 적성고사를 치르는 대학을 먼저 추천하고 싶은데요. 잠시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경대학교인데요. 일반 학생 적성 전형이 있습니다. 이제 문화 콘텐츠 학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학생부 20과 적성고사 80을 전형하니까 적성고사 비중이 상당히 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성대 전공 적성고사 전형이 있는데요. 역사문화학부에서 13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30과 적성고사 70이니까 역시 적성고사 비중이 큰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두 개의 대학 모두 수능 취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권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진대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적성고사 전형을 신설했는데요. 학생부 30과 적성고사 70으로 선발하고요. 수원대 일반 학생 전형에서는 학생부 50과 적성고사 50, 한신대 일반 전형에서는 학생부 40과 적성고사 60으로 전형하고 이 세 개 대학 모두 수능 취적 기준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좀 도전해 볼 만한 대학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잘 들었죠? 네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뭐 공부해야 되는 방법 이런 거. 네. 공부 지금 보니까 그 1학년 때 열심히 못했죠? 네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어요? 어떤 과목이 좀 가장 힘들었어요? 수학 같은 거. 수학 같은 거. 선생님 지금 보면 수학과 영어 모두 7등급이고 내신도 5.7등급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중하위권 친구들 당장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뭐 수학 경우에서도 이제 그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많고요. 또 수학을 이제 잘 안 돼서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학생이 이제 오늘 상담을 잘 신청했죠. 네. 사실 저희가 2014 수능이 바뀌면서 특히 수학 A형, 쉬운 수학 A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보면 이제 상당히 수학을 도전하기가 상당히 문제도 어렵고 또 수능식이다 보니까 이제 응용이 많이 되어서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번에 바뀌는 수학 A형만큼은 사실 교과 지식만 충분하게 있으면 어느 정도 공식이라든지 활용 능력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5월 실용평가 문제를 보면요. 특히 수학 A형에서 그런 측면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보는 참고서로서 뭐 정석책이겠죠, 그죠? 그런 것을 기본 예제 정도의 수준에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교과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수 있죠? 그 표준 예제라고 할까요? 네. 그 정도 수준만 정확히 풀어도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다면 이번에 바뀌는 2014 수학 A형은 상당한 기본 문제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본 공식과 개념을 확실하게 익힌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 점수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뭐 학생의 A형을 보고 B형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게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는 이제 영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영어 B형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선택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네네. 영어 A형을 선택한다고 하면 또 다르게 또 등급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이번에 좀 바뀌어지는 2014 선택형 수능을 잘만 노려본다고 하면 의외에 또 좋은 성적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최중희 선생님께서도 또 이제 국어 교과를 가르치고 계신데 국어 공부하는 법을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우리 학생한테 그 국어 공부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과목 중에 한 부분이다.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은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 워낙 기본기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의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터득할 수 있다라면은 단기간 내에도 이렇게 극복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어쨌든 저는 한마디 더 드린다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굳이 4년제 대학보다도 우리 학생이 목표하는 바가 이제 방송 프로듀서니까 서울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공부긴 하겠지만은 실기 쪽에 좀 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해보는 것이 지금 부족한 내신이나 수능을 역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네. 네, 저희가 또 저희 프로그램이 1월 2일부터 공부 방법에 대한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한 바가 있거든요. 저희 네. 사이트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도 좀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프로듀서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적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학생부 성적은 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3등급 이내를 목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능은 탐구 영역에서 1개, 그리고 국어와 수학 중에 1개 정도는 3등급을 목표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권 4년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적성고사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적성고사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한성대학교, 대진대학교, 수원대학교, 한신대학교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예대 수시 일반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상담 신청 확실하게 문을 열어놓고 활짝 열고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늦었다고 생각할 땐 정말 늦은 거다. 뭐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 결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상담 문의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식품생명공학연구원이 꿈인 예비 고3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들고 궁금해요? 저는 지금 저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중에
식품생명공학부가 있는 대학교와 성적을 어느 정도 더 올려야지 좀 더 높은 대학교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미리 좀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2학년 2학기까지입니다. 국어 2.5, 영어 2, 수학 2.25, 과학 2.33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2.2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11월 달에 치른 전국연합입니다. 그 국어 A형 2등급, 영어 B형 3등급, 수학 B형 3등급, 그 다음에 과학에서 생명과학 2등급, 화학 2등급.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비교과거든요. 주로 1학년 때 활동들인데요. 학급 특색 활동이라든지 또는 원자력 문화재단 강의에 참여했고요. 또 학급 부회장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활동으로는 서울 과기대 화학생명공학 진로 체험을 했고요. 한국생명의자나 생명존중 캠페인, 한국사회복지협회 말벗, 상담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수상 경력은 표창장 받은 부분이 있고요. 백일장대 그 장려상 받은 부분이 있고요. 학업 우수상, 그 다음에 모범학생, 학교 특색활동 경시대의 최우수상, 가장 잘한 부분인데요. 학교 특색활동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제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고 있는 대학은요.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요 학과는 이제 입학사정관제고요. 그 다음에 이지망 성균관대 식품생명공학 전공, 또 중앙대 생명과학부 모두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식품생명공학부를 희망하고 있는 우리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과정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예, 우선 그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이제 식품생명 쪽이니까요. 수학하고 과학 과목의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입학 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진학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목들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학생이 어떤 그 모습으로 2학기 때까지 수학과 과목의 그 성적이 변화되고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그 수학 교과 같은 경우는 이 학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그 1등급에다가 4등급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2학년 2학기 때 와서 2등급으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 교과 같은 경우는 꾸준히 2등급에서 이렇게 그 등급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이렇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 아마도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학과 수학 과목은 2등급 선에서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목표를 정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을 분석하신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인데요. 나름대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학마다 그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성장 가능성 이 세 가지로 보고 성장은 이제 발전이라는 말하고도 이제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볼 때 전공 적합성을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항목들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2개 항목으로 이렇게 놓았거든요. 그래서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수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중 동아리 활동도 우리 학생이 그 식품생명 쪽이었지만은 과학 쪽의 어떤 동아리가 아니라 영어 쪽의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수상 경력은 몇 개가 있긴 하지만요. 진로하고 연관된 쪽에서의 수상 자료가 없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돼 있고요. 독서 활동도 상당히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서술이 돼 있어서 그것이 이제 진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었나 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봉사 활동은 더더욱이나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학생부를 자료를 보면서 학교 봉사 활동은 사실상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거든요. 개인 봉사 활동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봉사 활동은 30시간이 넘는 시간을 확인을 했지만은
1학년 때 개인 봉사 활동이 1시간도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다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신 항목 가운데서 7개 항목이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면은 5개 정도에서는 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이 하나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네. 입학사정관 전형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최준규 선생님께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관점에서 이제 학생의 교과 성적과 또 비교과 영역을 아주 꼼꼼하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인데요. 이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형의 특징과 그리고 학생이 이 대학에 지원을 할 때 가능한 수준인지 이 부분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역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식품공학과인데요. 물론 이제 2013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요강이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입학사정관 전형은 고려대의 대표적인 부분이 학교장 추천하고 OKU 미래인재 전형인데,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라면은 이제 성적이 2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OK 미래 인재라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 학부별로 이렇게 뽑기 때문에 적은 소수의 인원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전형 방법은 서류에서 5배수를 뽑지만은 나중에 그 2단계에 가서는 강의 리포트도 써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 자연과학 계열의 식품생명공학 전공이 있습니다. 성균 인재 전형인데요. 역시 이제 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요. 그 서류에서도 역시 이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와 서류가 이제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세계 등급 합이 6위인데 아직은 이제 이 부분은 충족하지는 못하는데 아마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라면 이 부분은 이제 최저까지는 이제 무리 없이 통과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 인재 전형인데 생명과학부가 상당히 중앙대의 그 특성화학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는 그런 학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그 차별화돼 있어야 되는, 그랬을 때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는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혹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나요? 어떤가요? 입학사정관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나요? 네. 예. 많이 어려운 자,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에게 지금 좀 적합한 전형이 있다면 어떤 전형이 있을지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한테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학교 특색 활동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했거든요. 그 학교 특색 활동이라는 것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학교 특성 활동이 아침마다 한 30분 정도 매일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매일 풀면서 그걸 이렇게 쌓아가는 학습인데, 그거를 한 날 정해서 경시대회처럼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그 자기주도적인 학습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된다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학생은 제가 볼 때는요, 추천 전형은요, 저는 이제 그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나름대로 학생이 이제 글쓰기 능력에 좀 어느 정도 재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1장대에서 수상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면은, 나름대로, 논술 전형에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서 추천 전형을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 전형이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역시 이제 수시에서 논술 전형은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의 문도 열려 있다라고 보면 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이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 완화될 걸로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대학들도 나름대로 한 등급 정도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 전형은 상당히 좀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긴 하지만요.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향이라고 일단 보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환경식품공학부인데요. 역시 이제 논술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 전형을 60% 선발을 하는데요. 2개 영역 2등급인데 현재도 이 부분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앙대 생명과학부인데요. 여기도 이제 상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향 3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 학생이 이제 6개 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정도라면 상향은 과감하게 3개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역시 이제 수시의 그 논술형이지만 우선 선발 20%는 최저 학력이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수능 일반도 사실상은 상당히 높긴 하지만 최저가 아마 이제 한 등급 정도 내려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를 좀 추천해 주고 싶은데요. 숙명여대에서는 상당히 이 식품영양학과가 전통적으로 상당히 뭐랄까요? 이 숙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학과로 이렇게 이제 손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우선 선발 50%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합이 5니까 지금도 충족하고 있고요.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체제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상향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사실은 그 지원 희망이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였어요. 그랬는데 이 식품생명공학과는 안암 캠퍼스에 없고 세종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스템공학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전형으로서 이제 전공 예학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100%거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한계 2등급인데요. 우리 학생은 현재 이 부분은 이제 충족이 되고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이제 첫 번에 안 되더라도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형이라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을 하고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좀 향상시키는 데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희대도 식품생명공학과가 있는데요. 이 국제 캠퍼스에 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인데 학생부 3배수로 해서 서류 100%거든요. 여긴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우리 학생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나머지 4개 전형에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도전해보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지금 자세하게 상향 그리고 적정에 해당하는 학교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식품생명공학과를 원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그런지 궁금해요. 학과에 대한 고민하고 있어요. 예, 역시. 네. 그 식품생명공학과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학과가 식품공학과입니다. 근데 식품공학과에서 배우는 그 학문의 이제 생명 쪽 분야, 화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접목시킨 말하자면 어떤 융합형 학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식품 산업 분야가 대단히 이제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 식품 분야는 상당히 좀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인력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도전했을 때요, 이 분야는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는 분야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면은 우리 학생이 이루고 싶은 꿈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학과다. 선택을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학교 생활 열심히 성실히 해온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1년도 열심히 성실히 해서 우리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식품생명공학기술자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2학년 때 생활기록부 작성이 아직 마감되지 않았으니까 독서활동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의수능에서는 수학과 과학을 2등급 이내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은 상향 지원으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식품생명공학 전형
전공, 일반 학생 전형, 적정 혹은 상향 지원으로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적정 지원으로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의 학생부 중심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의원인가요? 아니면 이비인후과인가요? 흡사 노래교실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곳은 바로 음성언어 치료실. 메스 없이 목소리를 성형하는 목소리의 마술사, 음성언어 치료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종로의 한 언어치료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 발음이 너무 많이 세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것 때문에 왔어요. 내원한 환자의 사연에 귀 기울이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오늘의 주인공, 음성언어 치료사 임준기 원장. 음성언어 치료사로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향후에 미칠 치료 계획과 그다음 좋은 어떤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잘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수술 때 오르지 않고 목소리를 교정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다양한 진단법을 통해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여기 오시는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외과적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내담자 스스로가 훈련하고 그 의지를 갖고 따라와 주시면 효과가 날 수가 있고요. 물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이 음성언어 치료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가가가가가가가 연국의 부분을 넓힌다고 생각하세요. 평소 시옷 발음이 어려워 주위의 놀림을 받았다는 이 환자분. 오늘 음성언어 치료실을 처음으로 방문한 후 잠깐의 치료로 얼마나 발음이 좋아졌을까요? 자기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실수를 감싸 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실수를 감싸 안는 사람. 짧은 치료만으로도 목소리 성형이 가능하게 하는 언어치료사. 하지만 교정이 어려울 때도 있다는데요. 청각장애 2급 되신 분을 이렇게 말을 틔고 본인이 말을 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음성언어 치료를 받음으로 해서 자기 소리를 듣진 못하지만 자기가 말을 해서 의사소통을 정상인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뿌듯한 경험이 됩니다. 독소리는 두 갈래길에서 환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언어치료사. 스스로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매일 꾸준한 발음 훈련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성언어 치료사는 개개인마다 다양한 증상과 치료법을 적용하기 위해 꾸준히 분석하고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많은 분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고 내 스스로가 보람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진로직업 탐구생활,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즐거움을 되찾아주는 음성언어 치료사였습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서 언어치료에 대한 전문 과정을 공부하면 음성언어 치료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진로직업 탐구생활 오늘은 음성언어 치료사에 대한 소개를 봤는데요. 전희경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까요? 네, 이제 새롭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음성언어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이 자격증이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위상이 좀 격상이 돼서 언어재활사라는 국가 자격으로 그 위상이 좀 높아졌습니다. 자격 시험은요, 4년제 대학 가운데서 언어치료학과나 언어청각학과 또는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언어병리학 과정 등 언어치료 관련 학과를 이수를 해야 응시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얼핏 보면 언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과 계열의 학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자연계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지원할 때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도 있으니까요. 음성언어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014 수시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네. 부탁합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정보보안 전문가 좋습니다. 고3 앞두고 각오도 좀 남다를 것 같고 겨울방학 열심히 잘 보냈죠? 네,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요? 예, 제가 입사제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진로와 관계없는 활동이 좀 많다고 생각돼서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내준 자료를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학생의 내신 성적과 모의수능 성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교과가 평균 3.4등급, 수학 3.3, 영어 3.0, 과학 2.7에서 국영수과 4개 교과 기준으로 평균 3.0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 11월 모의수능 성적인데요. 국어 A형이 4등급, 수학 B형이 3등급, 영어 B형이 3등급, 과탐에서 물리 1이 4등급, 생명과학 1이 4등급 해서 평균 3.5등급을 받았습니다.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요. PC 조립과 쇼핑몰 제작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이제 한국청소년 동아리연맹 봉사활동, 시청 어린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예, 수상 경력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2011년에 과학, 수학, 신문 콘테스트 2등 했고요. 다음에 이제 2012학년도 교내 논문 쓰기에 대해서도 1등을 했습니다. NI 활용대회에서 2등을 했고요. 환경 퍼즐 대회 1등,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스 1급 해서 상당히 수상 경력은 다채롭고 또 우수한 상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대학인데요. 1지망은 성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성균 인재 전형으로 지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컴퓨터공학과, 3지망으로는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의 컴퓨터공학부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성적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학생이 이제 살펴본 이제 1, 2학년 성적을 보면요. 2학년 때가 이제 보통 2.7등급 정도인가요?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4개 교과 기준이네요. 3.1등급에서 2학년 때 3.0등급을 해서 소폭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수능 성적으로 보면 지난 6월달 성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평균 2등급 때 나와서 4학년 누적으로 따지면 이제 약 7%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지난 11월 경우에서는 이제 국영수가 표준 점수 기준으로 4학년 25% 정도가 되어서 고등학교 2학년 성적대로 보면은 상당히 기복이 크게 네. 그러니까 1등급 때까지 이제 하락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하락한 정도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선생님, 우리 학생의 경우 이제 작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보면요, 6월보다 11월에 모의 수능 성적이 조금 더 떨어졌네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 이제 조금 약간 이게 이제 좋은 기미는 아닌 것 같이도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2014학년도 입시를 준비할 때 어떤 전략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 학생의 이제 입사제를 많이 지망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 교과 성적이라든지 혹은 이제 모의수능 성적이 하락한 것도 아마 그에 일조한 것 같습니다. 네네. 기왕이면 이제 활동도 좋고 모의수능 성적도 상대적으로 잘 유지됐다고 하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아마 입사제를 목표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 첫 번째 이유는 모의수능 성적에 따라서 아마 학생의 그 아마 지원 대학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모의수능에서 두 경력 2등급대가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중앙대, 경희대, 동대, 숭실대 등의 논술 전형을 한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좀 더 그 성적이 좀 잘 나와서 평균 1.5등급 이내 정도의 수능 모의 성적이 나왔다고 하면 보통 이제 성대, 한양대, 고대까지 네. 목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제 지금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강력한 스펙은 없는 대신에 다양하게 좀 펼쳐져 있는 것 같다. 이걸 가장 좀 염려도 하면서 또 그것이 학생의 자산일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속담에 이제 꾀오의 보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고3 1학기 때까지 또 경험이 이제 또 많이 쌓일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자기가 이제 지망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학과에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컴퓨터 보안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교과로 보면 수학 성적이 가장 크게 요구되고요. 나머지 교과도 요구될 텐데 또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떤 보안을 또 잘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또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사제 자기소개서 쓸 때는 그걸 하나의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제에서도 중요한 거는 활동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아마 결정적으로는 이제 교과 성적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고3 1학기 때 성적에서 특히나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중심으로 해서 성적을 또 주요하게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종훈 선생님께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스펙에 대한,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이런 좀 마무리나 이렇게 좀 수렴해야 되는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전경호 선생님께서도 건국대 입학사정관으로 계셨잖아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종훈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3학년 1학기에는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관점 중에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뿐만이 아니라 내신 관리에 이제 3학년 1학기 올해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시고요. 본인이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그 좀 이렇게 성취 결과물들이 분산되어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전공 적합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은 동아리 활동 중에 PC 조립하고 이런 동아리 활동들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전공과 관련된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정보 보안 관련 대회라든지 캠프 이런 것들에 좀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정보 보안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쌓았다라는 흔적을 좀 보여드리고 그걸 통해서 많이 얻은 것들을 좀 이렇게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의 지금 현재 성적을 좀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이제 24제와 노술 전형을 같이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대 성균인재 전형은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선발은 서류평가, 일반 선발은 서류와 학생부로 전형되고요. 경희대 르네상스 전형은 대표적인 이제 입사제 전형인데요. 1단계는 서류평가 3배수를 뽑고 2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은요, 올해 좀 약간 전형방이 바뀌었는데요. 우선 선발로서 서류평가 100%로 20%를 모집을 20% 선발하고요. 일반 선발은 서류와 면접을 전형하는데 수능 취준은 없습니다. 다음 논술 전형을 또 한번 추천해 드리는데요. 처음에 중앙대 경우에서 컴퓨터공학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우선 선발은 논술 70과 학생부 30, 일반 선발은 논술 60과 학생부 40인데 우선 선발은 수능 취준형 기준이 좀 더 강한 편이고요. 일반 선발은 좀 더 그보다 완화된 상태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올해 우선 선발에서 논술 80과 학생부 20인데요. 우선 선발 최저학력 기준으로는 이제 두 경례 등급합 3 이내 보시면 되고요. 일반 선발은 논술 80과 학생부 논술 60과 학생부 4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대 논술수사 전형에서는 우선론과 일반 선발이 있는데 우선 선발은 수능 취향이 없고요. 일반 선발은 논술 70과 학생부 30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두 경례 등급합 5 이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들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상담이 좀 도움이 됐습니까? 어떤가요? 네,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수상 실적도 많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한 해 동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정보 보안 전문가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3 내신 관리, 특히 수학과 영어, 과학 교과에 최선을 다하고 모의 수능 성적을 2개 영역 이상 2등급이 나올 정도까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까지 대비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비교과 활동은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추천 전형을 살펴보면요. 본인의 희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과 경희대학교 레오 르네상스 전형, 그리고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논술 중심 전형으로 살펴보면요. 중앙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학생들과 2014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1대1로 자신의 성적에 맞는 입시 전형을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에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들 상담 신청하셔서 고민 터시고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기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한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희망특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1월 30일에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또 준비가 돼 있는데 이번 희망특강은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2171국에 2124번부터 8번까지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도 꿈을 향한 첫걸음 진로 진학 상담을 주제로 이 시간 함께합니다. 내일 이 시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